안녕하세요. 오늘은 센스 연구소에서 나온 최신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 강력한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 핵심 전력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뭐랄까, AI 보안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침서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AI, 과연 강력한 아군일까요? 아니면 우리 조직 안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일까요? 왜냐면요, AI의 이 놀라운 능력, 바로 그 뒷면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대한 취약점들이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AI 요새 투어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바로 그 심장부, 왕국의 크라운 주얼이라고 할 수 있는 AI 모델 자체를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공격자가 AI 모델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그 AI는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AI가 내놓는 답변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감사관 에이전트라는 모델이 있다고 쳐요. 만약 이 모델이 조작된다면 정말 위험하거나 말도 안 되는 결과물들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막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중요한 모델을 어디에 두는 게 안전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데이터, 우리 프라이버시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데이터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로컬 모델이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처리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반면에 클라우드 기반 사스 모델은 성능도 뛰어나고 쓰기도 편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또 뭘 기록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자, 이건 진짜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바로 아키텍처 백도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AI 모델 안에 숨어있는 일종의 비밀 스위치 같은 거예요.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공격자가 만든 특정 신호, 특정 입력이 딱 들어오면 갑자기 악의적인 행동을 하도록 설계된 거죠. 특히 허깅페이스 같은 공개된 사이트에서 모델을 그냥 가져다 쓸 때 바로 이런 위험한 백도어가 숨어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일단 모델 안에 백도어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파인튜닝, 그러니까 추가 학습을 통해서는 이걸 제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슬리퍼 에이전트처럼 한번 심어지면 계속 그 안에 숨어서 기회를 노리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모델을 쓰기 전에는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자, 모델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AI의 생명줄, 데이터입니다. 모든 요새 보급품이 필요하듯이 AI에게 데이터는 그야말로 생명줄이거든요. 이 생명줄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요즘 RNG, 즉 검색 증강 생성 시스템 정말 많이 쓰잖아요. 이 시스템이 방대한 정보가 담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서 답변을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누군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몰래 조작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완전히 잘못되거나 심지어 위험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째, 훈련 데이터를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AI 모델은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만큼만 똑똑하니까요. 둘째, 민감한 기업 데이터를 AI에 넣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정제해서 데이터가 함부로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에 개인정보나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같은 민감한 내용은 가급적 넣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좋아요. 이제 요새 내부를 살펴봤으니 바깥 경계로 한번 나가보죠. 바로 성문과 경비병들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와 다른 시스템들이 우리 AI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는 건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날 AI 애플리케이션을 노리는 가장 흔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AI를 상대로 하는 사회공학 공격이에요. 교묘하게 조작된 질문이나 명령을 던져서 AI의 원래 규칙이나 안전장치를 무시하게 만들고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센스 가이드라인에서도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데요. 프롬프트 인젝션은 가장 흔한 공격 경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층적인 방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최우선으로 막아야 할 핵심 위협이라는 뜻이죠. 근데 공격자들이 정말 창의적이에요. 단순하게 키워드 몇 개 막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언어를 쓰거나 이상한 문자 조합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베이스 60나 모스보호 같은 방식으로 명령을 숨겨서 방어 체계를 그냥 뚫어버립니다. AI의 정문을 지키는 게 이렇게나 복잡한 일인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정답은 다층 방어입니다. 하나의 안전장치, 하나의 벽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최소 3겹의 방어벽을 쌓아야 합니다. 첫째, 모든 입력값은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깨끗하게 소독하고요. 둘째, 모델이 만들어낸 모든 답변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전에 한번 검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가 쓸 수 있는 도구나 기능은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우리 왕국의 법과 질서, 즉 거버넌스와 감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무리 튼튼한 요새라도 규칙이나 감독 체계,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AI 보안은요, 한번 설정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새 감시탑처럼 끊임없이 지켜봐야 해요. 혹시 이상한 점은 없는지, 누가 나쁘게 쓰고 있지는 않는지 계속 감시하고요. 모델이 답변을 거부하는 추론 거부 횟수 같은 걸 추적해서 공격의 징후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 입력과 출력을 꼭 기록으로 남기고 이 감사 기록 자체도 민감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보호해야겠죠. AI 보험, AI 자제 명세서라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AI를 위한 영양 성분표 같은 거예요. 이 AI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고 어떤 모델과 코드를 썼는지 그 재료들을 상세하게 쫙 기록해 넣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 AI 공급망 전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돼서 거버넌스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 표를 잠깐 보시면요. AI 규제가 이제 온 한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유럽연합의 AI 법안부터 미국의 행정명령, 중국의 임시조치까지 전 세계가 지금 AI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거버넌스는 그냥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센스 전문가들이 던지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진짜 위험한 건 AI를 쓰다가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절대 AI 안 쓸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아예 외면해버리는 것이라고 말이죠. 어쩌면 진정한 보안 위협은 이 엄청난 기술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뒤처지는 데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